안녕하세요. 억울한 사람이 없는 정의로운 세상을 위한 허묘한 TV의 허묘한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임기 마지막 해를 지나가고 있는 2021년 2월 9일 문재인 정권의 첫 환경부 장관인 김은경 전 장관이 법정에서 서울중앙지법에서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김은경 전 장관이 뇌물을 받아 먹어서 구속된 것이 아닙니다. 나름대로 문재인 정권의 초대 환경부 장관으로서 문재인 정권의 성공을 위해서 나름대로 기존의 방식이나 관행을 따르면서 열심히 근무를 했던 것이 직권 남용 및 권리 행사 방해죄에 해당한다 해서 법정 구속된 것입니다.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많은 것을 시사해주는 중요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의미를 제대로 새겨야 한다고 봅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이라고 통칭되는 이 사건이 처음 제기되었을 때만 해도 청와대는 뭐라고 했습니까? 문재인 정부에서는 사찰 DNA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블랙리스트가 아니라 우리는 체크리스트라고 항변을 하면서 제발 먹칠을 삼가해달라고 검찰과 자기 정권의 자기 검찰에게 검찰과 또 야당을 맹비난했었습니다.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자, 그러면 이제 청와대는 뭐라고 답을 해야 됩니까?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한 장관을 법원이 구속했을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여전히 청와대는 블랙리스트는 없었다라는 도식적인 답변을 내놓는 등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변화 요구를 지금 묵살하고 있어서 큰 걱정입니다. 김은경 전 장관의 구속 핵심의 초점은 역관제와 임기제의 충돌 지점에서 비롯됐습니다. 이 충돌 지점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새겨들어야 됩니다. 통상 대통령이 바뀌면은 따라 바뀌는 자리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우리 정무직이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장관 자리죠. 대통령이 바뀌면 장관 바뀌는 거 우리는 당연히 받아들입니다. 또 그 외에도 정부 부처 자리, 그리고 공기업 등 정부 권력이 미치는 곳이라면은 이 잡듯이 찾아내서 수북이 쌓인 이력서를 다 그 자리에 꼽아 넣고 있죠. 이런 작업은 노무현 정권 때 처음 시작됐습니다. 청와대 인사수석실을 처음 만들었죠. 그 인사수석실이 한 큰 작업 중에 하나가 바로 정부의 권력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접 간접적인 자리들을 다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람들을 계속 집어넣은 것이죠. 그 이후에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으로 바뀌면서도 그 제도는 그대로 활용이 되어 왔죠. 자, 그러다 보니까 뭐가 문제가 됩니까? 청와대에 낙하산 인사라는 것이 그런 비난이 일어나게 됐죠. 군사 정권 때는 군홧발이 설치고 민주화 정권 때는 등산화가 설치되더니만 지금은 여전히 청와대 낙하산을 타고 날아와서 거들먹거리고 자리만 차지하는 그런 꼴을 또 계속 보아야 했던 것이죠. 당연히 여론이 좋을 리가 없죠. 그래서 보완한 것이 자리마다의 그 특성을 파악해서 전문 자격을 갖춘 사람을 뽑고 좋은 인재를 그런 자리에 유인하기 위해서 임기를 보장한 것이죠. 신분 보장 중에 가장 강력한 것이 지급 공무원이죠. 지급 공무원들은 정권이 바뀌든 말든 자기만 잘못을 저지르지 않으면 정년까지 신분이 보장됩니다. 최고입니다. 그 다음 자리가 바로 임기제로 보장되는 자리죠. 한번 채용이 되면 2년이든 3년이든 4년이든 자리가 안정적으로 보장되는 그런 제도입니다. 자, 그런데
역관제 자리에 대한 수요는 많고 공급은 모자라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임기제 자리까지 야금야금 먹어 들어가게 되었죠. 그래서 눈 감고 아웅 한다고요. 이미 그 자리 주인은 낙하산으로 내정되어 있는데 영문도 모르고 괜시리 그 공모 요건을 보고 나도 한번 저 자리에 내가 갈 수 있겠다 하고 신청하는 사람들,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한테 문의해 오는 사람들은 속으로 참 안타까운 느낌만 들 뿐이었습니다. 참 권력이 좋긴 좋습니다. 대통령 권력이 이렇게 세다 보니까 대통령 선거 때만 되면은 온 나라가 완전 쪼개져서 죽기 살기로 싸우죠. 승자가 모든 것을 가지는 그런 제도니까. 그래서 당선되고 나면은 줄 잘 섰다면은 역량은 한참 모자라는 어중이 떠중이가 회전의자를 꿰차는 꼴을 우리는 봐왔던 것입니다. 김은경 전 장관도 서울시에서 구의원, 시의원도 하고 또 시민사회 활동하면서 노무현 정권 때는 청와대 비서관도 해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정무적인 감각을 익혔을 것이고 그러한 인사관행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던 것이죠. 그래서 환경부 산하기관 임직원 15명에 대해서 일괄사표 내놓으세요 라고 했고, 또 불응하는 사람에게는 사찰이든 아니면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라는 표적 감사든 뭐든 유무형의 압력을 당연히 행사했을 겁니다. 종전 관행이 없을 뿐이죠. 문재인 정권 초기에 특히나 박근혜 전 정권을 사상 초유로 대통령 탄핵을 시키고 중도에 하차시키고 권력을 잡았고, 또 이명박 박근혜 전 정권을 청산해야 할 적폐 정권으로 규정하고 조자료의 헝칼 쓰듯이 마구잡이로 구속시키고 해직시키던 그런 시절에 그런 압력은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먹혀들었겠죠. 그렇게 자리를 싹 비우고 어떤 사람으로 충원하느냐? 말만 환경부 산하기관이지 실제는 청와대 인사수석실에서 점 찍어서 통보해 주는 사람들로 환경부는 그 사람들을 충원하는 실무적인 설거지 작업만 수행했을 뿐이죠. 경영 계획서도 뺏기거나 대신 써주고 요건에 맞춰 서류를 잘 또 구비해 주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니 지방에서 식당 하던 주인이 큰 공기업 사장으로 턱하니 취직할 수 있었던 것이 문재인 정권의 인사였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도 청와대는 뭐랍니까? 체크리스트였을 뿐이고 사찰은 없었고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박근혜 전 정권의 고위직들을 블랙리스트니 뭐니 하며 단죄한 것이 뭐였죠? 직권남용죄였습니다. 그렇다면은 문재인 정권은 그런 적폐를 자기들이 적폐라고 규정했지 않습니까? 그런 적폐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스스로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어야 했었죠. 하지만 김대중 노무현 정권도 아닌 과거의 적폐가 가다가 김대중 노무현까지 나갑니다. 오롯이 박근혜 이명박까지 갔다가 스톱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전 정권만 또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으로 이어지는 우파 세력은 아무리 죽이고 갈아 마셔도 죄가 되지 않고 자신들은 자신들이 꿈꾸는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하니까 눈에 가시 같은 이들을 찍어내는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확신했던 것이죠. 아뿔싸, 이들은 대한민국이 법에 의해 돌아가는 법치국가임을 망각한 것입니다. 촛불혁명에 취해서 자신들은 법 위에 군림하는 혁명주도 세력이라는 미몽과 착각 속에서 헤매었던 것이죠.
김은경 전 장관에 대한 사법부 판결은 이명박 박근혜 전 정권에 대한 판결과 일관성을 가진 것뿐입니다. 법치주의의 단순한 적용일 뿐이라는 것이죠. 환경뿐만 유독 그랬을까요? 판결문에 의하면 문재인 정권은 18개 부처 430명을 이런 식으로 낙하산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또 잘 알다시피 2018년 12월에 기획재정부 신재민 전 사무관의 폭로에 따르면 문재인 정권은 KTNG 담배인삼공사인가요? KTNG 사장 교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문 대통령은 말로는 서울신문사의 독립성을 보장한다 라고 하면서도 말과는 달리 언론 노조의 반대를 억누르고 한겨레 신문사 사장을 서울신문사 사장에 임명을 했었죠. 지금 와서 그렇지 않았다고 항변하지 맙시다. 유치하고 비굴하게 보이며 오히려 죄만 더 키우는 거짓에 불과해집니다. 180석 공룡 여당의 힘을 과신 남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월성 원전에 대한 경제성 조작, 공문서 불법 폐기는 물론 이미 저질러진 문재인 정권의 직권 남용은 사법부의 단죄를 담담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는 제발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대한민국 정치 발전을 위해 지금이라도 문재인 정권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